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MBC는 채 석 달도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의 공약 등을 소개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년 전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고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나 중증 환자같이 평생 돌봄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 간병의 고통과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래된 임대 아파트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해소하는 새로운 공동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안 전 대표는 2년 전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사과부터 했습니다. 돌아선 호남의 민심을 다독이고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광주를 찾았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지 2년 만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안 전 대표는 2년 전 일부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 마음을 미처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서운해하셨을 겁니다. 늦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광주 방문의 목적은 딱 두 가지. 그동안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부족했던 자신에 대해 사과드리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짧게 의중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드는데 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안 전 대표 이번 광주 방문은 일단 사과의 방점이 찍혔지만 호남의 지지 회복에 대한 기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를 기초로 내걸었던 2012년 대선이나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4년 전 총선 때처럼 호남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용, 중도, 미래 등 안 전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지지를 되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전략공천 대상지 15곳을 제외한 23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총선에 출마할 후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공모를 마감하고 다음 달까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든 의원들에게는 지난 주말부터 개별 통보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고 광주 전남 의원들 가운데에는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광주의 기온은 영하 1.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습니다. 아침 기온은 이렇게 어제보다 더 낮게 출발했지만 낮부터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12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모두 거쳤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흐려집니다. 오전에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서 낮이면 광주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최고 80mm,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고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21대 총선이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MBC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 후보들의 공약 등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첫 지역은 광주 동남갑입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장병완 의원에 맞서 5명의 예비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동남갑 지역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활동한 서정석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번 총선에 도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
봉사 현장,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준비된 후보 서정성, 정성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영덕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선 광주 정신을 담은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정치는 시대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시대 정신과 함께하지 않는 정치는 낡은 정치입니다. 또한 젊은 정치는 미래에 투자하는 정치여야 합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는 이정희 한국전력 전 상임감사는 정권 재창출과 남구 경제 발전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가 밥이고 에너지가 일자리입니다. 저 이정희가 일자리 창출의 에너지, 남구 경제 발전의 에너지, 정권 재창출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의원과 남구청장을 역임한 최용호 전 청장은 풀뿌리 정치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치를 혁신하고 광주 전남 경제공동체 사업을 통해 남구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 바탕한 좀 정치인들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좀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으로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한기선 후보는 많은 시민들이 현실 정치에 실망하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적극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서 저게 정치냐 이런 생각이 너무 가슴 깊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 일반인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장병환 의원은 산업 불모지였던 남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서 왔다며 자신이 추진했던 과업들을 이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의 중심지로, 그리고 문화 콘텐츠 중심지로 남구의 지도가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자리 수성을 노리고 있는 장병환 의원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 4명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은 31.2%, 전남은 32.7%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 가구 비중도 증가해 2047년이면 광주의 1인 가구 비중이 39.6%, 전남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출산율 감소로 광주는 2033년이면 가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전남은 전국 평균과 같은 2041년에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돌보는 간병, 누구에게도 쉽지는 않은 일이죠. 치매나 중증 질환같이 평생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가족으로 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광주 MBC는 오늘부터 우리 사회가 보듬어주지 못하고 있는 간병 가족들의 고충과 실태에 대해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복지제도의 실태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남구은 기자입니다. 아들은 올해 27살이 됐지만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발달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혼자서는 밥을 먹지도 몸을 씻지도 못하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집안 집기를 부수고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뇌전증까지 앓고 있어 언제 어디서 발작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같은 경우는 대발작이다 하는데 그게 좀 그러니까 모르죠. 정신이 뒤틀리는 표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아들 옆을 지킨 지 30년이 돼가는 엄마는 지쳐갑니다. 오랜 간병과 돌봄으로 몸이 아파도 자신을 돌볼 마음의 여유와 시간은 없습니다. 죽더라도 내 앞에서 죽는 걸 봐야지. 밖에 잊어버린다든가 밖에서 뭘 하는 것은 심각해지잖아요. 하는 데까지는 하자는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치니까 제 몸 감당을 이겨야지 위해서 연명하는 시기죠. 이제 겨우겨우 그런 게 좀 있어요. 장기간 돌봄과 간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족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중증 장애인형을 살해한 용의자로 친동생이 지목됐고 2015년에는 발달장애인 아들을 70대 아버지가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장기화되다 보면은 결국은 상당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감정들이 들게 되고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뭐 범죄와 같은 간병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을 15년 이상 하루 평균 8시간 돌보는 가족의 60%가 우울증이 있고 4명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적 지원이 있을 때 우울감과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환자 우선이기 때문에 거죠. 자기 아픈 것도 억제하고 힘든 것도 억제하고 건강이 잃게 되는 거죠.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전국에 260만 명. 이 가운데 절반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 대부분을 가족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만난 가족들은 단 하루라도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럼 이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은 없는 것일까요? 있다면 왜 가족들은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07년에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장애인을 일정 시간 돌봐주거나 일과 시간 동안 장애인을 시설에서 봐주는 주간 보호시설 등인데 국가가 장애인을 일정 시간 책임져 줄 테니 그 시간만큼은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해주지는 못합니다. 정작 돌봄 부담이 가장 심한 중증 장애인 가족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증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워 이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자체가 집보다 체력이 약하면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활동 보조사들도 중증 장애인을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의 경중이나 돌봄 강도에 따라 돈을 더 받는 게 아니어서 굳이 힘든 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선생님이나 또는 활동 보유 입장에서는 이제 좀 나가면 얼른 체력적으로 이제 그러면 좋잖아요. 정부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을 늘리는 등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는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최중증 장애인들은 그 양이 시설이 늘어나기도 하지만은 실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보호할 만한 그런 시설들은 여전히 부족해서 올해 광주시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780억 원. 활동 지원을 간절히 바라는 중증 장애인 간병 가족에게는 올해도 이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일주일에 하루라도 딱 안심하고 24시간 좀 케어해줄 때 그런 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완전히 진짜 믿고 맡길 때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충전이 되죠.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집에 혼자 있던 장애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제 오전 9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는 22개월 조모군이 매트리스와 침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져 있는 것을 친모 22살 박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아이를 재워두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는 조군 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도시 재생도 도모하는 사업이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영구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 활동가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한 건데요. 오늘은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 신복식 주거복지사업처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예, 광주 각화 영구 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범 사업은 소개해 주신 내용처럼 소외되고 슬럼화된 노후 영구 임대주택에
청년 활동가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사업은 영구임대 단지 내 공가 20호와 상가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고, 공가 20호는 청년 활동가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고, 상가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사회적 기업을 생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현재 LH가 가지고 있는 그 임대 아파트는 광주 전남 지역에 약 9만 호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서 광주 광역시에 영구 임대 아파트가 10,000 호 정도 되고요. 10,000호 중에서 한 400호 정도가 현재 공가 상태입니다. 또 단지 내 입주된 그 영구 임대 아파트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고요. 입주민 고령화와 맞물려서 공동체의 활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LH는 자체적으로 문화 순회 사업이랄지 방학 중 어린이 공부방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LH의 수익적 문제 해결보다는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서 어떤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의 지원 방안을 도출해서 근본 시범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입주하게 된 청년 활동가들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 기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청년 활동가들은 작년 10월 말에 최초로 모집했는데요. 기본적인 자격은 광주 광역시에 거주하시면서 만 19세 이상 3세 이하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청년들 중에서 이제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각화 임대주택이라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을 선발했습니다. 네, 그럼 이 입주 청년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활동가들은 각화 영구집 임대주택 내에서 거주하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월 1회 이상 청년 입주자 회의를 개최해서 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매월 2시간 이상 주민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 활동가에게는 보증금을 50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했고요. 세대 내에는 에어컨이랄지 냉장고 그리고 가스레인지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물품들은 각 기관으로부터 연계하여 지원받게 되고 창업 전문 컨설팅 역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대 효과도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15만 원 정도의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노후화되고 슬럼화돼서 다양한 주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광주시 시내 다른 임대 아파트는 물론 전국의 많은 임대 아파트에 확산되어서 성공적인 공동체 활성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LH가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LH 신복식 주거복지사업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만원 정의당 광주시당 동남구 위원장이 21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데 광주의 민주당은 적폐청산 대상이 됐다며 살기 좋은 광주를 원한다면 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와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조선대 국공립화 추진 등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제1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최정규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인 최정규 변호사는 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과 이주 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헌신한 고 홍남순 변호사의 뜻을 계승하고자 이 상을 제정해 첫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눈사태 위기를 피했던 전남 지역 교사와 학생 21명은 어제 네팔 포카라시로 무사히 이동해 오늘 밤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 교사와 학생들은 어제 하루 포카라시에서 머무른 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남교육청의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팀에 선정된 뒤 지난 13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히말라야 트레킹 도전에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잇따라 동결하고 있습니다. 광주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대는 지난 2012년 이후 9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습니다. 앞서 전남대와 조선대 등도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광주는 서방시장, 남광주시장 등 항상 주차가 허용되던 시장뿐만 아니라 대인, 양동, 말바우, 송정 5일시장과 우산 매일시장 주변 도로에도 한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나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은 오히려 단속이 강화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는 물 사용량이 많아지고 날씨 때문에 수도 시설이 얼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설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급수 종합 상황실과 민원 기동 처리반, 수질 검사반 등이 운영되고 전화 121, 휴대전화로는 062-121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광천동 유스케어 영화관에 광주 독립예술영화 포토존이 마련됐습니다. 광주극장과 광주 독립영화관, 광주 여성영화제와 독립영화제 등 지역 영화산업의 주요 요소들이 소개돼 있는데요. 광주 영화영상인연대 측은 독립예술 영화를 좀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포토존 설치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광주 국악상설 공연이 설 연휴에도 열립니다. 휴일이 시작되는 24일에는 아시아 민족음악교류협회가 김광복의 팔도민요 연곡 독주, 판소리 심청가 중 신봉사 눈뜨는 대목 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명절 당일인 25일엔 창작국악단 도드리와 비보이 잭팟크루가 박진감 넘치는 옹해야 등을 선보입니다.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사전 예약 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구례군 구례읍 독자 남성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구례읍 독자 여성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유곡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유곡마을 김우정 이장이 10만 원, 지우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신촌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신촌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10만 원, 신촌 남성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신촌 여성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봉서 남성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봉서 여성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봉서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본항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본항 경로당 회원들이 10만 원, 곡성군 목사동면 동안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구룡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수곡 2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범계 1구 마을 주민들이 11만 원, 범계 2구 마을 주민들이 5만 원, 공북 1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공북 2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대곡 1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대곡 2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대곡 3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대곡 4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신전 1구 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죽정 1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죽정 3구 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낮게 출발했습니다. 아침 기온은 이렇게 어제보다 더 낮지만 낮부터는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12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모두 거쳤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날이 흐려집니다. 오전에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서 낮이면 광주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인 목요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에는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고 40mm가량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현재 기온은 영하 1.8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에 전남 지역은 영하 3도에서 영하 5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6도, 강진은 9도로 예상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는 오늘도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특보는 내일 오전 비가 내리면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눈비 소식이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설 연휴 내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